자, 이 시간에는 고양을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석환입니다. 자, 유권자와 그리고 우리 고양신문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을 국민의힘 후보 장석환입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정쟁을 선택하느냐 민생을 선택하느냐 386 기득권을 옹호하느냐 청년의 미래를 얘기하느냐 중차대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즉 미래를 향해서 갈지 과거로 퇴보해야 될지 이런 국가적인 큰 아젠다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고양을 지역구 특히 덕양구에서는 40년 내지 한 7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 덕양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아주 대변혁의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덕양의 50년 고향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장석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이 자리가 고양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논쟁을 펼치는 토론회로 이렇게 기획을 했었거든요. 예, 정말 기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아쉽게도 토론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론 참가 의사를 밝히셨던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님에게 저희가 토론 기회를 대체하는 이런 시간을 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자담회를 마련했고요. 후보님께서는 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셨는데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네. 인사하는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또 선거 이런 것에서 유권자분들에게 검증할 기회, 소개할 기회 이런 걸 갖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 어떤 조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토론을 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고 적건 간에 그리고 중요하건 뭐 중요하지 않건 한 번도 토론에 응하지를 않았던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권리와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한 대단한 무시한 처사다. 이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서울 편입 이슈가 지금 이제 화두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또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 측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고양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서울 편입은 고양시의 발전, 특히 덕양의 발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기회이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서울 편입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인 것입니다. 오금동에 살고 네. 있는데 오금동은 지금 삼송 1동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삼송 1동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행정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고. 행정동이 삼성인 것. 그런 것처럼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 서울특별시 덕양구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원흥역에 있는 데서 전철역에서 누전 사고로 인해서 출근길에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3호선의 지축역에서부터 대화역까지는 공식 명칭이 일산선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구파발까지는 서울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관리구역이고요. 우리가 지축에서부터 대화까지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 관리 주체가 다르고 이익 배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의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다르게 되거든요. 덕은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 덕은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상암고등학교를 놔두고 멀리 있는 향동고등학교까지 약 40분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미 효자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덕은, 향동 이런 부분은 서울권의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경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당이 1호 법안으로 해서 저는 국회가 되면 서울특별시 즉 편입에 대한 특별 법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민 투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주민투표가 원한다면 그것을 실현을 시켜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치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서 우리 덕양구라든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충분한 시너지와 충분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전 예,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자, 기후 위기 문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후위기 문제는 정말 제가 한 2시간 이상을 말씀드려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바로 잡고 싶은 말씀인데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2050년이 탄소 중립의 목표고 예. 2030년은 40%의 감축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넷제로라고 하는 거죠. 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아주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건데 우리의 목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은 우리나라는 중간 목표로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탄소 배출 한 3위 정도 되고요. 어쩌면 가끔은 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표시할 정도로 우리가 탄소 배출량 왜냐하면 적은 나라에 많은 산업과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정말로 필수 불가결하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 거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030년까지 40% 감축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치의 목표인 2050년까지는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금에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산업 경제 구조를 순환 경제 구조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네. 원료 투입부터 제품의 출분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결과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 이게 연계되어 있는 물, 에너지, 식량의 넥서스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의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두 가지 위기라고 하면은 기후 위기와 저출산 위기인데 네. 중요도로 따지자면 저출산 위기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아, 더 심각하다.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출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결혼의 문제가 있고 출산에 있고 육아의 문제가 있고 교육의 문제가 있고 이게 경제 시스템의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연금 개혁 문제, 교육 시스템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출산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바꿔야지 단순한 저출산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일회성이라든지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를 독립해야 된다고 보여야 됩니다. 인구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부는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통틀어서 할 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유입 문제 그다음에 다자녀 다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다자녀라고 하는 것이 지금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자녀는 말 그대로 복수의 자녀를 다자녀라고 그래요. 2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3인 이상의 자녀들은 전부 다 대학 등록금 면제한다고 저희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다자녀는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인 이상의 기준을 해서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이 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 괴로운 고통을 어떻게 물려줄 거냐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바꾸는데 좀 더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이것과 이제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 개혁 논의 이게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냐 아니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냐 이게 또 두 가지가 이렇게 또 의견이 충돌하는 분야도 좀 있습니다. 자, 연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연금을 내고 나중에 얼마를 노후에 받느냐? 얼마를 받느냐. 음.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것을 이것을 올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 즉 젊은 층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거냐 하는 포인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율이죠. 지금 한 9% 정도에서 본인 부담과 사업자 측의 부담을 한 반반씩 해서 9% 정도인데 이걸 12%까지 올리느냐 13%까지 올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을 몇 세로 하느냐. 네. 지금 이제 500인 위원회라고 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65세부터 받을 거냐 63세부터 받을 거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물론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연금 개시 연령을 조금 늦추는 방향도 우리가 연금에 대한 고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지연 현상을 좀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까지 검토가 돼야 되냐면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과 함께 단계적인 수급 개시 연령 자체를 조정하고 나머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금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정부들이 폭탄 떠넘기로 계속 이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양시 핵심 과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족도시를 저희가 실현하는 건데, 하지만 자족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을 이렇게 좀 굵직하게 유치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자,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지역 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혹은 어떤 사회적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자생적인 좀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네. 특례시가 된다고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우리는 고양시는 인구만 계속 늘어났지 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주민세가 네.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지금은 한 3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60%가 훨씬 넘었고 70%가 됐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는 없이 인구만 계속 늘어나니까 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여지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큰 대기업보다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성수동에 가면은 뭐 굉장히 특화된 거리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양평동에 가면 어떤 특화된 거리가 있는 것처럼 고양시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특화된 거리가 있더라, 거리가 된 산업 단지가 있더라, 이런 부분으로 돼야 되거든요. 타주 출판 단지가 있는 것처럼 네. 뭐 시장님도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바이오 산업과 메디칼을 연결한 바이오 메디칼 같은 부분들,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관광을 하러 왔을 때 그것을 토탈 케어로 통역부터 사후 관리, 병 퇴원 후의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 3개,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산병원까지 포함하면은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바이오 메디칼 센터 같은 데를 앞으로 들어설 대고 단지라든지 창 신도시의 물류 단지나 혹은 그 사회 간접 시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덕은하고 향동지구는 상암동에 있는 미디어 센터 연결하는 미디어 센터를 지원하는 미디어 배우 센터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미 계획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간중간 된 특화된 집적화된 산업단지 형태의 스타트업 같은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면 지금의 자족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CJ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한강과 창릉천을 활용한 네. 큰 배후 도시로서의 큰 레저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양을 지역의 기피 시설 문제, 자, 네. 이거를 둘러싼 그 지역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 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난지 물재생센터. 과거에는 이제 그 하수처리장이었죠. 네. 뭐 출퇴근하거나 뭐 서울 갔다 들어올 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립 뭐 승화원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난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자, 서울시에 있는 대형 그 하수처리장이 네. 물재생센터가 탄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량 물재생센터, 서남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난주 하수처리장이 네 개가 군데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지하화로 됐습니다. 위에는 다 공원화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고양시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뜻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환경 기술, 바이오 기술로서는 훨씬 더 저감될 수 있고 악취나 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빨리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넓은 땅을 공원화를 통해서 고향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양시와 이런 기피시설의 행정구역 간의 갈등 문제도 서울 편입이 된다면 이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빨리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그런 기피시설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모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다른 얘기죠. 만약에 서울 편입이 된다면 덕양구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덕양구청장이 직선제로 되고 덕양구청장은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그런 걸 허락을 하겠으며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협의 없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 을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는데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공약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GTX하고 고양 은평선은 이미 이제 계획이 발표되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은 있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요. 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변북로입니다. 대심도 다목적 터널, 스마트 터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 터널의 반은 아래쪽 반은 유수지 역할을 하는 물을 빼는 역할을 하고 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다목적 터널을 통해서 고양시에서부터 여의도 구간까지 한 15km 구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 터널로 하게 되면 서울까지 출퇴근 거리를 30분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은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 남태령고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교차로까지 터널을 지금 설계가 끝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원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서울시의 남태령에서 이수교차로 구간의 터널 똑같은 방식의 사당역과 총신대역의 홍수 예방시설과 교통시설을 동시에 하는 것은 지금 롯데건설이라고는 민자로 지금 취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민자로 건설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캐치플레이즈는 1시간 더 주무세요. 출퇴근 시간 30분씩 줄여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비전을 밝히시면서 실크로드 덕양 프로젝트라는 약간 좀 생소한 용어를 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실크로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제 공약을 한 단어로 총칭하면 실크로드 덕양입니다. 영어로는 비단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그 연결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창릉천을 기초로 해서 즉 북한산에서부터 한강까지를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뜻이고 그 안에 있는 중의적인 의미는 실크의 영어의 S는 스타필드에서부터 I는 이케아를 거쳐서 L은 레이크 호수 창릉 호수공원 그리고 K는 K 히스토리 행주산성을 말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3,200억짜리 창릉천 프로젝트를 국비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땄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려져 있지만 다시 그 부분을 살려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창릉 호수공원은 일산 호수공원 같은 그런 다목적 호수공원인 거죠. 재해 예방 시설과 생태 학습을 겸한 다목적 호수를 만들어서 창릉 호수공원 되어 있고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국비나 그다음에 LH의 사업 부담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주 나루터 같은 부분은 고양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양항. 왜 고양항이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항을 만드는 것은 병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를 가기 위한 목적이 반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강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주운이나 교통이나 위락 시설을 하기 위한 거고 이미 고양시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양항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행주 한강공원에 그 큰 물에 그런 긴 한강공원과 그 유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워터파크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왜 워터파크를 제안을 하느냐? 미국에 있는 화이트 워터파크라고 하는 게 인공 래프팅장을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공 래프팅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관광 유락 시설을 굉장히 성황리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워터파크 시설한 대기업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창릉호수공원, 고양항, 그 다음에 워터파크를 통해서 물순환 도시, 즉 새로운 물의 도시로 저는 덕양구를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런 도화지 위에 이런 것을 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30년 동안 토목과 그다음에 수자원과 환경을 전공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드, 덕양 이렇게 있는데 로드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덕양은 서울시 덕양구 즉 서울 편입 문제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유권자들에게 또 한 표를 호소하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 유권자 여러분, 선거는 여러분들의 저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투표해 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또 적게는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지역에 있는 덕양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대에 누구를 뽑아야 누구를 선택해야 내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정부, 여당의 시장님과 함께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지역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일하고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우리 덕양구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선거운동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을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